바로 어제 리플과 SEC가 6년간의 법적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소송 중단 신청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화해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달 5월 1일 리플이 무려 10억 개의 XRP 현재 시세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에스크로에서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SEC 소송 종결이라는 긍정적 뉴스와 대규모 물량 공급이라는 부정적 시나리오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많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에 장기 보유자들과 고래들의 행동 패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장기 보유자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려 200만 개 BTC 이상을 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마다 강력한 채 매입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가격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1만 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들은 지난 4월 초에 누적 점수 약 1.0에 도달했는데 이는 15일 동안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다소 하락한 0.65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꾸준한 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3월 중앙화 거래소 전체 거래량은 6.24% 감소한 6조 7,900억 달러로 집계되어서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물 시장은 14.1% 감소한 1조 9,800억 달러, 파생 상품 시장은 2.56% 감소한 4조 8,1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비트의 경우는 2월 발생한 코드 월렛 해킹 사고 이후에 현물 거래량이 무려 52.1% 급감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7.35%에서 4.10%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시장의 신뢰도 하락이 실제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의 세력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와 크립토닷컴의 점유율이 급감한 반면 바이낸스는 28.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202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5.13%로 업계 2위 수준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39.7%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OKX가 17.8%, 바이비트가 14.4%, 비트겟이 13.3%,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CME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OKX와 HTX가 최근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역학 관계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CME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입니다. 3월 CME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달 대비 23.5% 감소한 1,75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거래량입니다. 이에 따라 CME의 전체 파생 상품 시장 점유율도 4.63%에서 3.64%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큰 기대를 모았던 CME의 솔라나 선물 상품마저 3월 거래액이 1억 5,100만 달러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신중한 어쩌면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단기 보유자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단기 보유자들의 지출 활동이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많은 신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공황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 단기 보유자들이 먼저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리플과 SEC의 소송 종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리플과 미국 SEC는 항소 법원의 이제 합의에 따른 소송 중단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소송 주체가 되는 양측이 소송을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상호 합의에 도달했으며 소송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제 특히 빠른 소송 중단 판결은 이 법원과 소송의 주체들의 지원을 아끼는 행위로 모두에게 이롭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총괄이 발표한 상호 항소 취하 합의 소식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공식 절차로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리플과 SEC의 소송이 리플에 대한 약 7,500만 달러의 벌금 환급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튜어트 총괄은 3월 발표 당시 SEC가 약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리플에게 환급하기로 했다라며 SEC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SEC가 이미 부과한 벌금을 환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업계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리플은 오랜 법적 투쟁을 마무리하고 본래의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리플의 대규모 XRP 언락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의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오는 5월 1일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언락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시세 기준 약 2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리플은 2017년에 미배포 물량 55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 락업한 이후에 매월 일부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언락 역시 리플 26과 리플 27 계정을 통해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일부는 판매되고 나머지는 재락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2월부터는 리플 24와 리플 25 계정의 잔여 물량까지 활용되면서 재락업되는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언락이 XRP의 유통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5월 초에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마무리 수순과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플은 언락된 XRP 중 일부를 운영 자금이나 파트너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분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초 XRP 가격의 움직임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XRP ETF 출범 가능성과 리플의 대형 M&A 인수합병 소식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수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압박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성장성과 제도권 편입 흐름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EC와의 소송 종결은 리플에게 규제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플과 SEC의 소송은 7,500만 달러 벌금 환급과 함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둘째, 5월 1일에는 10억 개의 XRP 약 20억 달러 규모가 에스크로에서 풀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3월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 거래량은 6.24% 감소한 6조 7,900억 달러로 현물 시장은 14.1%, 파생상품 시장은 2.56%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번째,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28.6%로 상승한 반면 바이비트는 해킹 사고 후에 52.1%의 거래량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 보유자들은 200만 BTC 이상을 분산했음에도 재매입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XRP의 대규모 언락과 소송 종결이 맞물린 5월 초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어떤 포지션을 취하실 예정인가요? 또한 거래소별 점유율 변화가 여러분의 거래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투자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